네, 오늘도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죠.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 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 쓰는 분들이 누구냐?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이죠. 전업 작가는 대한민국에서 200명 이내입니다. 전업 작가를 오랫동안 해왔다. 대한민국에 거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업 작가는 알겠지만 전업 작가를 계속하기에는 대한민국 상황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각오해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업 작가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정래 작가님은 책을 쓰기 전에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책을 썼고, 박경리 작가님도 책을 쓰기 전에 책이 실패하면 평생 삭바느질을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지영 씨는 책을 쓰기 전에 책이 실패하면 영어 강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쓴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책 쓰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최고입니다. 최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루틴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하는 경험들이 책을 쓰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독자들을 이해하는 주요한 어떤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책 쓰기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사업하는 분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사업을 이제 본업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약간 직장 개념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업으로 책만 쓰겠다, 이거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전업 작가의 길은 너무나 힘든 거니까. 김영하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전업 작가 이런 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TV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전업 작가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전업 작가를 하지 말고 직장을 다니면서 책을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책을 꾸준하게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삶의 가능성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분들이 누구냐면은, 뭐 대학 교수분들이 사실 제일 좋죠. 대학 교수라면서 책을 꾸준하게 쓴다, 이 제일 좋은 거 케이스고, 요즘 근데 젊은 교수들 보니까 시간이 좀 없더라고. 보니까 너무 바쁘고 이렇던데. 그래서 너무 또 바쁘면 또 책을 못 씁니다. 또 이렇게 너무 빡신 대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하드하게 하면 책을 못 쓰고, 적당한 수준의, 뭐 놀아라 이런 말은 아닌데, 적당한 수준의 연구와 강의를 하고 남는 시간에 좀 있고 하면 책을 쓰는 게 좋고, 그렇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공기업 이런 데서는 책 쓰는 게 뭐 최고죠. 공무원 이런 분들은 최고다. 물론 이제 공무원도 이렇게 본청에서 근무하고 그러면 좀 빡신데, 그리고 공기업도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근무하고 이러면은 밤 12시 마치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힘들겠지만은, 사실 본청에서 임원 올라가신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밤 11시 12시 일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좀 빨리 퇴근하고 있다 이러면 책 쓰기 뭐 최상의 조건입니다, 사실은. 최상의 조건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꾸 이렇게 편집된 삶을 보는 거야. 편집된 삶을. 인생 자체를 이렇게 통필름으로 해서 쫙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이해가 돼. 근데 이 사람의 삶을 편집을 하는 거야. 커팅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삶이 편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편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전업 작가 200명밖에 안 돼. 왜? 엄청나게 힘들거든. 전업 작가는 대통령이 되기보다 힘든 게 전업 작가다, 이런 거가 카피라이터, 신문 카피라이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 루틴하게 책을 계속 내기가 힘든 것이거든. 계속 공부하고, 지적 사투를 펼치고, 이걸 바탕으로서 결과물을 내고, 이거를 갖고 대중의 평가를 받고, 이런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 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출마해가지고 계속 당선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 책 계속 써가지고 대중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결과물을 낸다. 조직에 걸치는 것도 없이, 수입의 바운드리를 걸치는 것도 없이,
이 완전히 도 닦는 것이거든. 초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약간 작가들이 종교인하고 비슷한 정신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은, 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어?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꼴병 들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써야 됩니다. 이런 오랜, 나는 지금 37인데, 저는 지금 올해 37인데 13년간 전업작가로 책을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13년밖에 전업작가 생활 안 했지만은 난 그런 생각해. 나이가 이미 한 50, 60 된 것 같아 느낌이.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 와, 내가 이 나이를 너무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끔씩 내가 이게 뭐 한 50대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파란만장한 거야 내가. 어? 내 너무 파란만장한 거지. 내가 진짜 내가 고생 많이 했거든 사실은 책 쓰면서. 왜냐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안 내주잖아요. 잘. 기획출판 자체가 어렵잖아. 이거를 지금 한 계속해 온 거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학벌 천국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이후로 양반 상민 계층 자체가 붕괴되면서 이 계층을 나누는 것이 학벌로 거의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돈으로 잠깐 된 거야.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학벌의 힘이 세거든. 아직도 세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돈의 힘이 더 세졌어요. 지금 약간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방사립 때 나와가지고 책을 쓰겠다. 이 너무 힘든 거야. 아, 부산상고 나와가지고 책 쓰는 거랑 비슷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어? 노무현 대통령은 또 판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지. 판사는 또 서울대 이상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노스펙에서 걸치는 거 없이 책을 쓴다. 이 미친 거야 사실. 미친 거야. 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내가 미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미친 짓을 한 10년 넘게 한 거야. 미치면은 또 미치는 거야. 미치면 미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미치면은 목표에 미치는 거예요. 꿈에 미치는 거예요. 최고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니까 지금 미친 위치에 오르긴 올랐어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그래. 왜? 내 지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책을 제일 많이 쓴 거야. 제일 많이 쓴 거고 30대 중에서 내가 1등인 거야. 1등인 거고 그리고 책 쓰기 지도해가지고 거의 퍼펙트한 결과들을 지금 내고 있다고요. 물론 내가 신은 아니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없지만은 거의 퍼펙트한 결과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어? 왜?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백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뚫고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은 말로 설명을 못하고 이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직장 생활하면서 책 쓰는 게 제일 맞아. 예. 왜? 사람 골병 드니까 10년 사는 게 한 30년 사는 것 같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게 책이 그냥 나오나? 내가 지금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자료 수집이라고 했죠. 자료 수집으로 나오는 게 책이야. 자료 수집으로. 자료 수집이 그냥 됩니까? 책을 봐야 돼. 그 눈으로 글자를 보는데 글자가 검은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종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잖아. 보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리 골 빠지는 거 아니야. 왜? 나 다른 사람이 쓴 걸 가지고 이해하겠다. 이 골 빠지는 거잖아. 더군다나 그냥 뭐 아무 뜻도 없나? 뜻이 있단 말이야. 개념이 있단 말이야. 어떠한 컨텐츠가 있단 말이야.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컨텐츠에 대한 이해를 계속하면서 책을 쓴다는 것은 진짜 골 빠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책을 내기가 어려운 거야. 왜? 공부하기 힘들거든 이거. 골 빠지는 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직장 다니면서 책을 쓰고 그리고 책이 대박이 터지면 나오는 거야. 한 100만 부 이상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책을 꾸준하게 쓰고 이런 것이 좋죠.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뜻만 갖고 세상이 움직이지 않죠. 뭐 마음대로 되나 세상이. 예? 나이를 너무 먹으면 또 이렇게 뭐 가르치기가 좀 힘들 수 있는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직장에 있으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강의도 좀 하고 이런 게 사실 제일 좋고 직장을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야인 시대로 이제 인생 자체가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삶이야 약간. 왜냐면은 이 자체가 대한민국은 뭐하는 사회야?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란 말이죠. 그리고 안전망이 없는 사회야. 대한민국 사회가 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작가들이 책만 써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사실. 문제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업 작가를 하겠다는 건 좀 힘든 겁니다 사실은. 힘든 것이고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뭐 해보고 판단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작배기로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예. 나는 그 뭔데
나는 미친 거지. 나는 나 따라하면 안 돼. 나는 미친 거니까. 미친 사람을 따라하면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거지 사실은. 나도 죽다 살은 사람인데, 어? 그런 거예요. 예, 죽다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직장생활 잘 하시고, 어? 책 잘 쓰시고 꾸준하게 책을 쓰는 거야. 쓰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방송도 출연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 가면서 뭐한 20, 30, 한 20억 정도, 한 15억, 20억 정도의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인재산으로 봤을 때, 확보를 좀 해놓고, 직장을 그만둔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뭐, 비비는 떡은 좀 만들어 놓고 움직이라, 이 말에 내 말이. 뭐, 풀도 없이, 뭐, 가지 말고, 뭐, 잡을 끈도 하나 없이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내가 지금 나이가 37인데 나이가 50대인 것 같다니까 느낌이.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내가 생각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열심히 일단 살아가야죠.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쓰면 많은 생각들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또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길게 이야기하면은 또 지겨우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도록 하고, 제가 또 특강을 매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 카페 와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 듣고 책쓰기 수업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책을 쓰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